영남과 호남을 연결하는 4대 관문 중 하나. 노고단에서 왕시르봉 능선을 따라 이어지는 산맥이 위치한 석주관성. 진주에서 섬진강을 따라 호남 지방으로 쳐들어올 때 구례 출신 의병들은 두려움 없이 나섰다. 왜군도 호남의 중요성을 알았고 의병도 왜군의 호남 진출의 목적을 알았다. 이곳을 지나면 남원으로 이어지고 전주로 가는 길은 어렵지 않았다. 구례 출신 7명의 의사와 당시 구례 현감은 이곳을 끝까지 지키다 순국했다. 화엄사 승병들의 지원을 받아 이곳을 지키려 했으나 모두가 순국하고 말았다. 사당 한켠에 있는 의병춘현비는 당시 의사들의 충정을 엿볼 수 있다. 목숨을 버리며 지키고자 했으나 왜군을 막을 수가 없었다. 남원에 도착한 왜군은 작정하고 남원에서 분탕질을 하고 다녔다. 통일신라 후기에 도선이 창건하였다고 기록된 만복사. 남원성 싸움이 한창일 때 불타 없어졌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 금오신화의 저자 김시섭은 만복사를 배경으로 만복사 저폭이라는 한문소설을 남겼다. 노총각이 부처와 겨루어 소원을 풀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는 만복사는 돌부처와 사람상, 가람의 흔적만 남아있다. 남원성 전투에서 얼마나 피해가 컸는지 짐작할 수가 있다. 호남 곡창지대의 관문이자 서울로 통하는 길목으로 전략적 요충지였다. 선조 30년 8월 5만 6천의 왜군은 남원성을 에워싸고 공격했다. 이곳이 무너지면 전주가 안전하지 못하고 호남 전체가 무너지고 만다. 남원성을 지키다 모두가 순절하였는데 한 곳에 묻어 만인의총이라 부른다. 장기원 이복남의 지휘 아래 민관군이 굳게 뭉쳐 성을 방어했지만 결국 성이 함락되고 10,000명에 달하는 주민과 관군이 죽음을 맞았다. 파괴 또한 심했다. 성 안에는 겨우 민가 17가구만이 남았다고 전해진다. 두려움과 고통을 감내한 의로운 선조들의 강직한 절개가 새삼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정유재란 1597년 8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왜란의 정전회담이 진전이 없자 재차 조선을 침공하였다.
이듬해인 1598년 12월까지 지속된 전쟁이었다. (2,000명의) 병사와 1만여 명의 주민들이 모두 전사하고 이곳에 함께 묻혀 있다. (1597년 8월 3일) 수군 통제사로 다시 돌아온 장군은 전라도 구례에서 수군 재건을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삼도 수군 통제사지만 황대중 군관을 비롯하여 군관 9명과 병사 6명이 전부였다. 삼도 수군 통제사 이순신은 먼저 수군 복구를 위해 전라도 내륙으로 일본군을 피해 빠른 속도로 이동하며 군사를 모았다. 병력과 무기 회수를 위해 내륙 깊숙이 있는 옛 관할을 수색하며 물자와 병기를 보충하였다. 마지막으로 군선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백이 종군하던 이순신 장군 8월 3일에 구리에서 이렇게 기록하였다. 맑은 날씨였다. 이른 아침에 선정관 양호가 뜻밖의 교우서를 가지고 왔다. 삼도 수군 통제사의 임명이었다. 빼를 한 뒤에 받았다는 구레를 써서 봉하고 이어서 두치로 가는 길로 곧바로 갔다. 한밤 12시에 길을 떠나 광양에 두치에 이르니 날이 세려했다. 통제사 이순신은 밤과 낮을 재촉하여 수군다운 수군으로 다시 일어났다. 구례현을 이어받은 구례군, 조선수군 재건로 사업의 하나로 구례현청이었던 구례읍사무소 자리에 명협정을 다시 지었다. 난중일기를 토대로 역사적 고증을 통해 지은 2층 누각이다. 명협정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자취가 남아있는 정자이다. 이순신 장군의 나라를 걱정한 이야기를 듣고 버텨온 느티나무가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구례 현감과 백성으로부터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구례현청 동문 밖에 머물며 채차사 이원익과 함께 조국의 앞날을 걱정했다. 그 장소가 명협정이었다. 명랑대첩축제, 조선수군 출정의 장소가 이곳 명협정이다. 해남 우수영을 통해 진도로 간다. 약 300m 앞 지금은 다리가 놓여있는 290m의 해협을 울돌목이라 한다. 이 바다는 이충무공의 3대 해전 중 하나인 명랑대첩지로 잘 알려진 서해의 길목. 목적지 주변입니다. 물길은 동양 최대 시속인 11노트에 이르는 빠른 물살이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 사나이가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물소리가 크고 거품이 일며 물이 용솟음쳐 배가 거스르기 힘든 곳이다.
바다라기보다는 홍수진 강물로 보일 정도로 물길이 소용돌이 친다. 그 소리가 해협을 뒤흔들 정도. 어느 때는 아주 깊은 음정으로 크게 우는 소리를 내는데 이를 두고 사람들은 바다가 소용돌이쳐 운다고 말한다. 맹랑대첩의 시작은 이곳 백파진이었다. 이순신 장군의 맹랑대첩을 일군 진도에는 관련 유적이 많다. 백파진은 진도의 동북쪽 끝자락에 있는 포구. 어란진에서 웃돌목으로 가는 길목으로 오랫동안 진도의 관문 역할을 해왔다. 맹랑대첩의 장소인 웃돌목으로 가기 전 여기에 머물면서 맹랑에서 승리하는 길을 찾았다. 맹랑대첩에서 대승을 거두었으나 신안 당사도로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수영과 진도는 왜군의 침략을 받았다. 그때 죽은 사람들과 정유재란 중 죽은 진도의 사람들을 이곳에 묻어 정유재란 순절묘역이 되었다. 9명의 군관과 6명의 병사로 시작해서 40여일 만에 명량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백성들은 굶는 상황에서도 식량을 모았다. 지역의 무기를 아는 백성은 눈과 귀가 되었고 어선을 가진 주민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수군을 호위하며 방패가 되었다. 이순신 장군은 호남이 없었으면 국가도 없었을 것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400여 년이) 지난 지금의 관음포 가는 길.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장터는 많이 변해 있다. 방향제철단지가 들어섰고 여수 국가산업단지가 생겼다. 함상에 들릴 것 같지만 무심한 바다를 건너는 남해대교. 관음포로 향한다. 노량해전은 양측 함대가 노량해구에서 만나며 시작되었다. 달빛도 없는 컴컴한 새벽 2시에 시작된 전투는 임진왜란 정유재란 중 가장 격렬한 전투가 되었다. 여기는 왜 이순신 순국공원이 되었을까? 노량이 보이는 곳은 420년이 지난 지금 평화롭다. 막을 수 있는 전쟁이었고 준비할 수 있는 전쟁이었다. 임진왜란, 정유재란 7년 전쟁의 마지막 노량해전은 어떻게 전개되었고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임진왜란은 분명 조선이 승리한 전쟁이었다. 일본의 전략의 목표는 조선을 교도보로 삼고 명예 침략과 조선을 점령하는 것이었다. 조선은 자국의 영토에서 왜군을 물리치는 것이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일본의 명백한 패배지만 우리가 승리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피해가 컸다. 끝까지 순천 외교성을 가로막고 있다가 다시 조선 이남의 모든 일본 군사들이 집결하여 순천에 있는 고니시유키나가 15,000명을 구하러 오는다는 소식을 듣고 명나라의
군사와 함께 노량으로 집결을 하게 되죠. 노량에서 시작된 전투, 그래서 노량 해전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1598년 음력 11월 19일, 양력으로 12월 16일이에요. 마지막 해전을 하기 전에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깃발 아래 깨끗하게 손을 씻고 백단향을 피우고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문이 많은 기록 속에 남겨져 있어요. 한자라서 좀 어려우실지 모르겠는데 이 전쟁을 통하여 목숨을 다하여도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약제 사영무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군사들을 일본군을 물리치다가 이곳에서 죽더라도 내가 어떤 감흥이 없겠다라고 하는 사형무감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도를 올리게 되죠. 이 기도를 했을 때가 1598년 음력 11월 19일 양력으로 12월 16일 공공시 노량 진입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지원군이었던 명나라 도독 진린이 배 위에서 하늘에서 큰 장군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로 이제 이곳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에도 현판이 걸려 있는데요. 대성운의 큰 별이 바다에 잠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감흥을 얻었고 실제로 노량해전의 전투는 공두시부터 시작됐다고 해요. 공두시에 500여 척의 일본의 배가 노량으로 진입을 들어왔고 바로 앞쪽에 있는 순천의 그 관음포만이라고 하는 바다 안쪽으로 들어와서 순천의 외교성에 있던 고니시 유키나게 부대를 구해서 가기 위해 진입하려고 했을 때 북서풍이 불었고 명나라의 진린 장군의 부대에서 명나라군이 북서풍을 이용해서 화포를 쏘니 깜깜하게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들어왔던 500여 척의 일본의 배가 서서히 바람과 화포를 피해서 관음포, 남해 지역의 관음포만으로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그런데 이때 이 상황 속에서 200여 척, 500여 척 중에 200여 척은 격퇴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50여 척만 살아남았다. 그런데 나머지 있는 일본 군사들은 바람의 영향도 있고 명나라의 화포 공격과 또 반대쪽에 있는 조선 수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관음포 안으로 갇히게 되고 이 전투에서는 그동안의 이순신 장군의 전략 전술이었던 예를 들어 일본의 안택선이나 그보다 작은 새끼분해 그곳에서의 같이 이렇게 조선의 판옥선과 거북선에 있을 때 이렇게 등박을 하는 그런 전략 전술을 피하기 위해서 멀리서 화포를 썼던 멀리서만 전투를 하고 승리의 고지에서만 싸웠던 이순신 장군의 전략 전술과는 무관하게 끝까지 가까이서 안타깝게도 등박을 했을 때 우리가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전투를 다하여 싸우다가 공두시부터 전투가 시작됐고 화오까지 이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순신 장군의 휘하의 장졸들과 물론 명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아끼던 많은 장졸들과 함께 이순신 장군도 어디선가 날라온 적의 유탄에 맞아서 왼쪽 가슴에 돌아가시게 되죠.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아마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전방급으로 되어 있어요. 전쟁이 방금 급하게 돌아가고 있으니 신물 삼가할 신자요. 신물언 말을 삼가해라 아사. 내가 죽었다는 말을 삼가하고 계속 독전을 해서 이 전쟁을 승리토록 이끌어라 하고 이곳에서 돌아가시죠. 방지할 수 있는 전쟁, 준비할 수 있는 전쟁에서 우리는 준비 없이 맞이했다.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승리했지만 왜군은 또다시 쳐들어왔다. 외란이 끝나고 일본은
문화가 발전했고 조선반도는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다. 남해안에는 그때의 왜군 성이 남아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100년 후 이 마을 신성리로 주민이 이주에 들어와 살고 있다. 충무산은 어떻게 지어졌고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일까? 이 충무산은 이순신 장군이 쉽게 얘기하면 요 앞쪽에서 이제 왜군들하고 싸우면서 굉장히 전투하시면서 왜군들을 많이 갖다가 전멸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의미는 이 동부 육군 이쪽에서는 상당히 갖다가 알려져 있는 곳이고, 또 이 마을 주민들은 상당히 여기에 영당이 있다는 것 자체를 대단히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관리를 깨끗하게 이제 하면서 또 오시는 손님들 항상 브리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사실은 성 자체가 옛날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옛날 그대로 이제 복원을 한다고 지금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여러 또 지인들이 이렇게 막 협조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상당히 바다도 깊었고, 또 여기에 굉장히 여기 이 포구가 굉장히 컸어요. 여수에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깊어가지고 아주 큰 배들도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여기에. 그러는데 저 공사하면서 이제 다 그런 게 그냥 다 메꿔져 버렸죠,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이 앞에 송도라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물살이 아주 세거든요. 막 이렇게 뒤집어져요, 물이. 그래서 이렇게 쏘라고 그러죠. 막 굉장히 이렇게 회오리 같이 는 그런 물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거기를 이용해 가지고 사실은 왜군들을 이제 많이 막 죽였다고 그러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보면은 배가 부서진 조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저기 가는데 이게 오시는 손님들이 다리가 아프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자전거 그냥 무료로 타고 왔다 갔다 해라고. 그래서 내가 자전거 여기다 세워놨었는데. 아, 그러셨어요? 예. 이 비석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소서행장지 성지라고 쓰여 있어요.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육군 중자 누구누구 해가지고 이제 연월이 찍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예.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순천외성. 소서행장은 이곳을 터전으로 천명지를 다스리고 있었다. 반강계와 역정보로 조선을 분탕질했던 장본인 소서행장. 거기에 넘어간 손저와 조선의 조정, 이순신의 투옥과 백의종군, 조선 수군의 괴멸, 15명으로 일어선 조선의 수군. 명량해전에서 왜군을 크게 이긴 조선 수군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명군의 비겁함은 외성의 함락을 끝내 이루지 못하였다. 못다 끝낸 싸움을 위해 관음포 해역으로 마지막 여정을 떠난 이순신 장군. 외교성 함락이 순례대로 이루어졌다면 노량해전도 없었고 장군의 전사도 없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떨칠 수가 없다. 300년 후 일본은 다시 돌아와 충무사를 불태우고
이 자리외성에 소소행장 성지라는 비석을 자랑스럽게 세웠다. 조선은 치욕의 역사를 다시 반복한 것이다.